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지난 제1주차에서는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 번 부탁드린 것처럼 제1주차 강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체 구성과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서 늘 검토하고 이해하면서 강의를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2주차에서는 근대 이전 한국의 전통적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호개방 이전 중국 역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국 대륙의 전체 역사는 대륙에 대한 한족의 지배와 비한족, 즉 한족이 아닌 민족이죠. 비한족 지배의 교체 역사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의 근거는 다음에 표 2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표 2를 보시면 지금 중국 본토 지배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먼저 서주, 중국의 서주가 350년 동안 한족이 지배했고요. 동주가, 그 다음에 나타난 동주가 550년, 그리고 춘추 전국기까지 해서 비한족의 핍박과 한족이 분열되는 시기였었고요. 진나라 통일 이후에 진한 500년간은 한족이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5호 16국 그리고 북조의 300년간은 비한족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순하의 통일 이후 수당 5대 10국 북송까지 500년은 한족이 지배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분열되는 그런 시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 다음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300여 년 동안은 순수하게 비한족 정권이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명나라가 정권을 잡으면서 270여 년간 한족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가 만주족인 청나라죠. 만주족이 270여 년간 중국을 지배함으로써 비한족 지배가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죠. 그 다음에 대만까지 해서 70여 년간 한족의 분열 지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중국 대륙의 역사는 한족과 비한족 간의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둘러싼 교체의 역사다라고 규정한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전체 중국 역사에 특히 민족 문제, 민족 갈등이라든가 민족에 따른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국 정치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역사의 변천 과정은 한국, 중국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 대륙에서의 한족 국가가 위기와 시련을 맞거나 또는 대륙이 분열되거나 갈등에 있거나 할 때는 한민족 국가, 즉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기회가 조성되었고요. 반면 중국 대륙이 통일됐거나 또는 굉장히 강할 때는 한국 민족이 위기와 시련 그리고 침략을 받는 그런 얼룩진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중국 대륙이 통일이나 또는 강했을 때는 그 옆에 붙어있는 한민족 국가, 즉 한반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시기가 많았고요. 오히려 중국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을 때는 한민족 국가가 번영하고 강성해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에 표 2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왼쪽은 한족 국가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한민족 국가, 즉 현재적 의미로는 한국이고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한국 역사 속에서 이름이 있었겠죠. 뭐 삼국시대라든가 통일신라, 그다음에 고려, 조선, 뭐 그 이전 시대까지 포함해서 고조선 다 이름이 있었겠죠. 그 한민족 국가의 변동을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서주 때부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주, 춘추 전국기, 진한, 서한, 신, 동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초기 과정 속에서 비한족이 침략하고 한족이 분열되었던 예를 들어서 초기 동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만 하더라도 오히려 한민족은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고조선 시대와 삼한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족이 대륙을 통일한 진한 시대에서는 한족이 한반도를 침략하는, 그래서 한민족이 위기와 분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 5, 16국이라든가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 오히려 그때는 한족이 분열되고 비한족의 지배가 이루어진 시기인데요. 이 시기 동안은 한민족이 영토를 확장하고 민족 문화를 융성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지는 한족의 대륙 통일 기간 동안에는요, 오히려 한민족은 한반도에서 그 수나라, 당나라와 대결하고 그 침입을 받는, 공격을 받는,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한민족의 실현과 분열의 시기였습니다. 그 오른쪽 보시면 고구려의 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살수대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또 신라와 당나라가 충돌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고구려의 유민이 세운 발해가 건국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족의 대륙 통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5대 식국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또 북송과 남송, 또 요나라, 그다음에 서하, 금나라로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한국은 고려 초기와 중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때는 매우 발전적이었었고, 그다음에 문화도 융성한 시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의 원나라, 그 다음에 한족의 명나라, 그 다음에 만주족의 청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한족의 통일과 또 비한족의 통일이 서로 겹쳐지는 그런 약 7세기, 700년 정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몽골의 침략이라든가 이에 대해 저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조는 사회가 불안하고요. 또 외침도 많았었고요. 또 굴욕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기간이 서로 겹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그런 시각이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역사를 보면 전체적인 어떤 특징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 대륙의 역사는 한족과 비한족의 끊임없는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둘러싼 교체 역사였다. 그리고 중국이 강성하거나 통일됐을 때는 늘 인접국인 한반도에는 불안감과 그다음에 위기가 조성되었었고, 오히려 중국 대륙이 혼란이 있거나 또는 분열되어 있을 때는 한민족이 문화도 융성하고 국력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 이런 큰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아시아사, 또 한국사 또는 일본사, 중국 역사나 정치를 공부할 때 아주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이러한 큰 틀을 기본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 관계를 조공관계와 양국 간 상호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